자, 데이바이데이 수요일 저녁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영화를 소개해 주시는 분과 함께 하죠. 자, 영소목 김양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소목 김양현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저는 종교개혁 탐방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다녀오셨죠? 네. 그 얀 후스, 또 말틴 루터, 장 깔뱅, 울리 찌빙글리 이런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활동했던 지역을 이제 돌아보고 왔습니다. 네. 자, 교회 역사와 관련돼서는 이분들의 이름 한 번씩 다 들어본 그런 네. 분들인데 좋은 시간이셨겠어요. 네. 일단 좋은 시간이었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그 현장에 가보니까 또 네. 많이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와닿았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분들의 헌신 또 진리에 대한 열정, 성경에 대한 열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개신교 신앙이라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느낀 것은 정작 그분들은 그 당대에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 그러니까 얀 후스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다고 화형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럼요. 그리고 말틴 루터도 보니까 살해의 위협을 여러 번 당했어요. 그래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그 산 꼭대기 있는 성에 1년 동안 갇혀 있었어야 했거든요. 네. 피난 간 거죠. 네네. 은신하고 있었고 깔뱅도 파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저기 제네바 갔다가 거기서도 쫓겨나가지고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서 이민자들 위한 목회 이런 걸 했고요. 네. 또 찌빙글리는 실제로 또 전쟁 중에 죽었어요. 이 종교 전쟁 때. 그러니까 당대의 그분들은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걸 느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리를 위해서 힘든 삶을 견디셨던 그렇죠. 분들인데.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가 또 이거 관련된 영화인가 봐요. 예, 뭐 직접적인 종교적인 것은 아니지만 네. 사실은 또 의미가 있는 그런 건데요. 오늘 제목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좀 긴 제목인데요. 네. 자, 주인공은 황동만이라는 영화 감독입니다. 자, 마리 감독이지 20년 동안 영화 제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데뷔 자체를 못한 거죠. 그래서 형이 마련해준 월세방에 근근히 살아가고 있고요. 저녁에는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들 위한 학원 여기 이제 강의를 하면서 네. 한 뭐 100여만 원 이렇게 벌어가지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고 또 시나리오는 쓰지만 이게 번번이 이제 영화사에서 퇴짜를 당하고 약간 좀 뭐 페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영화 감독하면은 유명한 감독들 이렇게 좀 알고 있잖아요. 네.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뭐 최근에 왕산암 했던 장항준 감독, 네네. 뭐 이런 분들 알고 있는데, 근데 실은 이 드라마처럼 데뷔를 하지 못한 감독들, 네. 작가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더 많죠, 훨씬. 자, 우리는 성공하고 유명해진 분들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황동만 감독같이 전혀 뭐 데뷔를 못한 이런 분들을 그리고 있는데 네. 자, 근데 또 8인회라는 이 극 중에서 모임이 있어요. 자, 학교 다닐 때 선후배 간의 모임인데 근데 7명은 다 데뷔를 했어요. 뭐 감독으로 혹은 PD로 시나리오 작가로 다 이제 데뷔를 하고 그중에 또 유명하게 된 사람도 있고 네. 황동만만 유일하게 데뷔를 못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모임에 나가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황동만은 이 모임에 뭐 그래도 꾸역꾸역 나가요. 나가서 한국 영화의 수준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또 자기 선배들 막 욕도 하고요. 네. 뭐 그게 영화야? 그런 걸 만들려고 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좀 듣기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 위에 선배인 박경세 감독은 황동만이 아주 뭐 꼴도 보기 싫고 밉고 막 그러니까 또 막 싸우고 그 파리에서 좀 제발 좀 쫓아내자 뭐 이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 황동만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비참한 삶을 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자신을 그들이 다 싫어하는 걸 알지만 굳이 또 그 모임에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굳이 또 꾸역꾸역 나갑니다. 나가서 욕하면서 밥 얻어먹고. 자, 그런데 드라마를 자세히 보면 이 황동만이 왜 그러는지를 살짝살짝 보여줘요. 네. 일종의 자존감이죠. 자존심. 최소한의 자신을 지키려는 어떤 태도?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자신이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대사인데요. 잘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못난 방식으로 내 존재감을 드러내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군요. 아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러니까 굳이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 드러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누군가 지나치게 막 타인에 대해서 막 욕을 하거나 혹은 비난을 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의 내면이 불안해서 그러는 거구나. 본인이 불안해서 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나 여기 있어. 날 좀 알아줘.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겁이 나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황동만은 겉으로 막 센 척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나는 약해요. 나는 겁나요. 나는 불안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를 좀 하자. 네. 좀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내면의 투사. 이런 거다. 그러니까 투덜대는 사람은 정작 나 힘들어요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심리적으로 이해하면 그 사람을 잘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제가 참 공감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그 황동만의 형이 있어요. 황진만이라고. 그 한 번은 이제 가족 제사에 이 가족이 다 참석하는데 이제 고모부가 돈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고모부가 이 진만, 동만 고모부 입장에서 보면 좀 한심하잖아요. 그렇게 볼 수 나이가 있죠. 다 들고 했는데 데뷔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좀 다그치죠. 그때 이제 형인 황진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모부 저 용접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용접일이 없을 때는 저기 대관령에 가서 배추도 뽑아요. 한 달에 3, 4일 쉬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고모부가 부지런해서 돈 많이 번 것도 아니잖아요. 역시 제가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받아쳐요. 저희 장면이 굉장히 동의가 되었어요. 그 극 중에서 고모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당히 가로챘거든요. 그래서 뭐 돈을 낳고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된 케이스인데 네. 형제는 어렸기 때문에 잘 몰랐죠. 그렇지만 정말 이 형제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뭐 형도 여기 극 중에서 막 용접일도 하고 농사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가난한 거고 동생 황동만도 딸은 열심히 해요. 뭐 학원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시나리오도 쓰고 열심히는 한단 말이에요. 다만 데뷔를 못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소위 어떤 분야에 성공하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면에 뭐 돈이 좀 없거나 뭐 이러면 게을러서 그래.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혹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쉽게 판단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그런 판단을 좀 유보하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부자라고 다 성실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게으른 것도 아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대사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찌 보면 좀 약삭 빠르지 못해서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돈 버는 재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검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깔뱅이 게을러서 추방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루터가 어리석어서 도망다녔던 것도 아니고요.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랬던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또 좋았던 게 일정 마지막에 하루가 더 주어져 가지고 그 빈센트 반 고흐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파리 근교의 오베르라는 작은 마을을 방문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70일 동안 빈센트가 지내면서 74점의 작품을 남겼더라고요.
부지런히 작업을 했군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 작품을 남겼잖아요. 그중에 뭐 오베르의 교회 또는 까마귀가 나는 들판 이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지금 몇백억 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정작 당대에는 이 그림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고흐는 늘 그림을 뭐 제값을 받고 팔질 못했으니까 가난하게 살았고, 그 오베르에서도 식당, 레스토랑이 있는 2층에 방 한 칸을 세를 얻어서 거기서 막 그림 그리고 했거든요. 네. 먹을 곳이 없었고 늘 배가 고팠고 그러다 뭐 우울해졌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반고흐를 게으름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의 작품은 뭐 몇백억을 하는데 그렇죠. 위대한 천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도 이제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제 이런 메시지가 있고 열심히 또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드라마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잘 드러내주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좀 이런 분별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외모로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것. 그 오스카 와일드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100년 전에 살았지만 그 시대를 향해서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어떤 것의 가격은 잘 아는데 정작 그 가치는 모르는 것 같아. 이런 말 남겼거든요. 멋진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교회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알아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사람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서로 좀 잘 알아주자. 모두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영소목 김영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작품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 제목이 얼마나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을 꼭 한번 봐야겠어요. 자, 이 시간 김영현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